네, 자, 잠깐 뉴스가 나가는 사이에 우리 스튜디오에 또 아주 요새 발로 뛰고 있는 우리 김주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이 왔는데 네. 건설업계는 야, 봄이 온 거냐 만 거냐 가지고 얘기가 많던데 봄이 왔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안 왔어요? 네, 오. 지금 꽃샘추위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건설업계에도 이제 흉흉함을 벗어 던지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건설업계가 좀 봄이 와야 김주영 기자도 좀 이렇게 네. 좀 뭔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도 좀 따뜻함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함을 받고 싶다. 제가 예상하는데 올해 한 여름 되면 건설업계 이제 따뜻한 그 햇볕이 떼약볕이 네. 쨍쨍 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뜨거워졌으면 좋겠네요. 네,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화끈하게 뜨거워지려면 이 과거의 이런 그 잔재라든가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연초 이제 사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낭보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제 중대형 아파트 가격도 좀 반등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와의 이별을 하는 것인지 건설업계의 담합이라든가 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뭐 정부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받는 사례가 좀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 GS건설이 최근에 새롭게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거대한 그 대규모의 그 과징금을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건이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좀 우리 김주영 네. 기자가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GS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지난주죠, 28일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자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조심이군요. 예, 자조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확정했는데요. 오는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일단 이번 건과 관련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 과징금 20억 원이라는 것이 공시위반 관련 법규상 최대 과징금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강도 높은 제재를 때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억이면은 더 이상 맞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 가격 제한폭 우리가 없애자고 하는데 이 한도에 찬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예. 이제 이번 법 규정하면서 이제 너무 과징금이 낮다 그래가지고 좀 이것도 상향 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과징금 많이 올린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큰 과징금을 때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1월 달에 이 GS건설을 하면은 작년 말인가요? 연초인가요? 아주 그냥 4분기, 1분, 작년 4분기 어마어마한 쇼크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인지도상 건설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분기에 어닝쇼크 5,300억 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이보다 조금 더 앞의 상황을 보면 2012년 4분기에 800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2012년 4분기 실적 발표일이 2월 7일이었는데 바로 이틀 전 2월 5일에 GS건설은 3,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야. 문제는 GS건설이 실적 발표 이틀 전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당시 GS건설은 투자 설명서에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비교적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고 지금 이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작년 4분기, 2012년 4분기, 네, 실적 발표일 2월 7일 날이었는데 이틀 전에 2월 5일이죠. 네. 3,800억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원래 이제 이런 증권 발행할 때는 뭐 이렇게 투자 위험을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네. 너무 좀 이렇게 완만하게 우수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상당히 네. 심각한 공시 위반이다 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실적 악화를 뻔히 알면서도 아주 저리에 그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손실 전망을 제대로 밝혔다면 회사채 발행 요건은 악화됐을 우려가 큽니다. 그렇죠. GS건설은 지난해 2월에 신용등급이 AA-였거든요. 이 당시에 3년 만기 회사채를 3.54% 금리에 조달을 했는데 1분기 어닝쇼크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GS건설의 신용등급은 아니나 다를까 싱글 A+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발행은 정말 언감생심이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적정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서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우량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투자자 피해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GS건설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이후에 GS건설 재무 담당자는 거의 너덜너덜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펀드 중에 당시에 GS건설을 들고 있지 않았던 펀드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죠. 결국에는 그 펀드의 투자자 피해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GS건설 주가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반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부실이라든가 이런 거 다 털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올해는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뭐 내년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들 애널리스트를 열심히 또 이제 써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취재 중인데 건설사는 아니고 T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역시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공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권사 IB에 계신 분들은 그 증권사에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IB 업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 자기들의 브레인이 아니라 불뇌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불뇌인? 뇌가 없다고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투자자 피해로 연결이 불뇌인. 되긴 하는데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꼼수도 꼼수인데 알고서도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는 게 또 IB. 요새 업계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이제 의리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의리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또 잘 봐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또 이 뭐 먹이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티모 기업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티모 기업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감원 또 얘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는데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 이게 언제쯤 이제 또 지금 감리 결과가 나올지 좀 저도 관심이고 뭐 업계에서도 많이 관심인데. 자, 대우건설에 대해서 금감원이 회계 감리 진행 중인데 감리 인원을 늘렸어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네.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감리 인원을 2배 늘렸습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대우건설의 사업장이 방대하고 또 검토할 만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 감리 인원 2배 늘렸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착수한 것인지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네. 금감원은 애초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를 6개월 정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논란이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좀 짧게 끝내겠다. 이르면 4월 정도에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음향 효과가 중요해요. 띠리리리 뭐 있잖아요. 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끼 이렇게 이런 거. CG와 함께. 네, 기고만장 그런 거 안 됩니까? 예. 이게요, 사실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이제 CG 팀장님을 닥달을 해야 되는데 워낙 하루에 의뢰 받는 CG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부담을 더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기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아마 시즌 3로 가면은 더 현란한 CG와 이런 음향 이런 것들이 가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합니다. 대우건설의 그 어마어마하고 복잡하고 막 해외 사업자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뒤지는데 2명 처음에 넣었군요. 네. 참 대단합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이 대우건설은 옛날에 그 대우건설의 그 회계 재무 담당하시던 분이 서류를 통째로 두고 금감원에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우건설의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지하 3층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층까지? 네. 사실상 내부자라고 하는데 전현직 임원이라고 했는데 재무, 사업, 전략 담당 본부장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내부적으로 그런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설마 이럴 수가.
네, 그 서류 혹시나 자체가 했는데. 그 세 개 부서에 있는 전무급이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서류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했는데 받았는데 금감원은 거기에 2명을 야, 이거 정말 처음에는 보니까 산업은행 눈치도 보고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약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늦게 어떤 감리 결과도 조금 일찍 나온다. 네. 계획보다. 네, 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계기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종양들은 도려내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거든요. 또. 네, 또 합니다.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가야겠죠. 예.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투자자들에게 가고 예, 그 회사에 투자자.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갑니다. 결국은 이게. 네. 끝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자, 이게 혐의가 이런 분식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50%는 최대 주주인데 여기 또 이제 외부 감사 국내 1위 법인이에요. 3일 또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분식회계 혐의 신빙성 있다고 보시는지 업계에서는 이 대우건설 분식 혐의 사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건설업계에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건설업계의 특성상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회계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인데요. 아하. 이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면 좀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20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IFRS는 인도 기준인데 KIFRS 그리고 종전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똑같이 해외 공사에서 수익을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CG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어마어마한 시지네요. 네, KIFRS 제 1011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기존의 회계 기준 예. 16장 보면은 똑같이 공사 진행률마다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하고 싶을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게 분식은 아니다. 이렇게 건설업계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4분기 사업보고서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그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홍기택 그 사는지주 회장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혐의는 가능성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정말 분식이 정말 아니다고 보는 건지 일각에서는 뭐 금감원을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네. 왜 이렇게 이런 거 이게 회계라는 게 뭐 이연령 비연령인 성격이 좀 있는 건데 특히나 공사 진행을 이게 진행이 30% 된 건지 35% 된 건지 40% 된 건지는 네. 누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뭐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네. 금감원에서 뭐 이렇게 징계 때리고 그러면 뭐 이의제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 홍 회장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금감원 입장도 조금 이렇게 세게 일방적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있어요. 어때요? 네. 그 이후에 금감원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산업은행이 금감원을 좌지우지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아직 지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네.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니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다는 전언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최근 대우건설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산업은행에서 지금 대우건설에 경영관리인 4명을 파견을 보냈거든요. 이후에 사는식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사를 진행률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기존에 없던 체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감원, 대우건설, 네, 분식회계 감리, 네, 역시 많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김주현 기자와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버됐어요. 초과했습니다. 김주현 기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